안녕하세요. 유일다 선생님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고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이 글이 길어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의 엘라이 되기 느낌표에서 물음표 사이. 그래도 나는 엘라이이고 싶다. 유일다. 엘라이는 연대하다, 동맹을 맺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한 단어이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차별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차별을 반대한 뜻에서 서로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페미니즘 사전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엘라이는 정말 멋진 단어이며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하지만 이 멋진 단어 엘라이를 신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은 결국 그 일을 해봐야 깨어지는 것이지요. 엘라이 과정을 하면서 저는 편견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지정성별이라니 자연이나 신의 섭리 아니면 운명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안에는 다양한 변주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들이 답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저에게 여자라고 세상이 이름표를 정해준 것이라면 그런데 그 이름표가 규범으로 작동하고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한 걸음 비켜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정체성은 많은 부분이 사회적 관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참조로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지극히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새롭게 여자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죠. 애초에 성별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성평등보다 한 발 앞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남자 여자의 이름표를 떼고 말해볼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개로 딱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념이 무엇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엘라이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절대적이고 불변이라 불리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봐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나는 나이고 싶다의 표현이 세상이 남자여야 해, 여자여야 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나는 다른 것 같다는 표현에 왜 자꾸 세상을 성가시게 하냐고 야단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개념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못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싶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존의 것을 차용하고 빌려야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가 진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응원받아야 하고 모든 삶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엘라이 과정은 배우는 것의 즐거움과 관점을 바꿔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봐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메이커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반만 엘라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육 강사인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물론 이런 질문도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강사님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트랜스젠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한들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고 게다가 이들은 저에게 강의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몹시도 애매모호하게 글쎄요 라고 말끝을 흐리며 빨리 주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나를 동시에 성가시게 할 수는 없다는 재빠른 판단이었으며 나는 강의를 해야 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합리화가 저의 비겁함을 상쇄하길 바라며 그러나 저에게 물음표가 남고는 했습니다. 진짜? 선생님 안 그러시겠지만 애들에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 이야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학생이 질문을 한다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청소년 성교육이란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으로도 시간은 늘 모자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과연 중립적이란 가능하긴 할까요? 나는 이미 엘라인데 이 질문도 되도록 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덮어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레인보우 메이커 과정을 듣고 이제 진짜 엘라이가 되어야 할 시험대에 오른 올 가을이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매우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레인보우 메이커 과정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멋짐이란 거의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저는 충분히 엘라이가 될 기회들을 만났지만 비겁함과 합리화로 직면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듣고 좋아, 이젠 얘기를 해보자 한 이 다짐은 열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레인보우 메이커라고 올려야지 했을 때 저는 여지껏 잘 덮어둔 문제에 정통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좋은 변화라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혼자의 일이었어요. SNS에 올리는 것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이야기를 다룰 시간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지만 뭔가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강의를 준 학교, 양육자, 그리고 얼굴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강의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에게 더 강력하게 내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물론 이건 나의 기우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용기를 풀썩 떨어뜨리기엔 너무 충분했습니다. 난 정말 연대가 뭔지 알고는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저와 가장 친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레인보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저를 공격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충분히 확인된 사람이 10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SNS는 결국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비겁함을 사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습니다. 마음에는 답답함, 미안함, 나이도 먹었고 잃을 것도 없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내 모습, 끝을 흐리는 글쎄요, 중립적일 수 있다는 말, 딱 하나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답답했지만 바쁘다는 일상에 묻혔다가 이런 것들이 불쑥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홀링님의 전화를 받고 울컥했습니다. 그 울컥이 무엇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고해성사처럼 제 비겁함을 나누어서 조금은 가볍고 싶다는 욕심이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주 조금은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벽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닿으면 얼마나 단단하고 큰지, 그리고 반응이 적대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도 얼마나 위축될 수 있으며 이 위축감이 크게 작용하는지도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명명된 모든 것을 해체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내도록 옆에서 마음을 다해 응원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동안 저는 엘라이 혹은 레인보우 메이커로서 지정성별 같은 견고한 편견 하나를 깰 수 있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오! 하는 깨달음의 느낌표를 현실적으로 연대하지 못하는 비겁한 나에게 어째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하는 물음표 사이를 오갈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길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엘라이로 레인보우 메이커로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물음표에 더 많이 가 있지만 언젠가는 연대를 실천하며 느낌표를 더 많이 찍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가끔은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할 수 없는 저의 비겁함의 진저리를 치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